힘의 김웅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까 말씀하시던 것 중에 하나인데 국민의힘 내부의 권력투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나온 게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김웅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사람이 누군지 밝힐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을 이제 미리 물타기를 하더라고. 그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뭐 이런 방식으로. 그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총선 때 믿을만 했나 보죠. 그런 걸 막 보내고.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이고 지금 현재 그 자리를 떠났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밝혀지면 이 사람 말은 신빙성 없는 사람이다는 건 누구나 다 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뿐만 아니라 더 나갔죠. 이 사람을 야당 사람이라고 할 수 있냐. 야당인지 여당인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향신문에서. 그러면 대체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은 김종인 위원장? 아니 안철수 따라 들어온 국민의 당 출신일 가능성이 되게 높죠. 현실적으로 제 그런데. 느낌은 그래요. 근데 여당 사람인지 야당 사람인지 헷갈릴 사람이라면 거기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어쨌든 민주당 출신일 수도 있고 선대위에 있는, 그리고 선대위 그럼 김종인 위원장은 아니겠고 어쨌든 그러면서 한 말이 윤석열, 유승민을 다 날리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대부분 내용들은 지금 오히려 시민들이 앞장서서 팩트 체크를 하고 서로 SNS를 통해서 계속 공유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뭐 말을 아끼려고 하는 건데, 다만 이 과정에서 몇 가지 느꼈던 점은 일단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외로운 싸움을 했고 지금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비판도 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더라도 뭔가 조국 전 장관도 그렇고 추미애 전 장관도 그렇고 이런 개혁에 앞장선 사람들을 진짜 말 그대로 당에 전적으로 맡긴다기보단 시민들이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계속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이번에 뼈저리게 느끼게 됐고, 또 그 다음에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9월 2일자로 포스팅 한 다음에 한 주말 동안 계속해서 며칠간 잠수를 탔길래 얼마나 대단한 수를 갖고 왔나 했는데 나와가지고도 지금 또 횡성수설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비난할 땐 그렇게 신나게 조롱하고 뭐 자기 스스로를 또 도라이라는 식으로 하면서 되게 그렇게 낄낄대던 사람이 지금 이렇게 수세에 몰린 거 보면은 결국에는 되게 어렵더라도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 오는구나라는 희망을 또 한편으로 갖게 됐습니다. 근데 말이 너무 바뀌어가지고 저거 내가 썼다 그랬다가 저거 내가 쓴 게 아니라고 그랬다가 구분했다가 뭐 어쨌다가 저쨌다가 뭐 그렇다가 술 취해서 무슨 말 했는지 기억 안 난다고 했다가. 그러면 의원님은 김웅이 이거를 김웅이 터뜨리진 않았지만 이걸 터뜨린 게 내부의 권력투쟁으로 보신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뉴스버스 측에선 그게 아니라 우연히 밥을 먹고 얘기를 하다가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하죠. 예. 그 김웅이요 총선 나왔을 때 공약 걸었던 거 한번 잠깐만 볼게요. 검사는 검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공수처법 폐지, 야. 검찰 예산 편성 독립, 검찰 인사 독립성, 검찰총장 임기 보장 뭐 이런 식의 공약을 걸었더라고요. 아 검찰 공화국이네. 검찰 자체가 저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 사건 계기로 검찰한테 수사권을 완전 뺏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처가상관 대우려다 뭐 빈대 어쩌고저쩌고 그렇군요. 빈대 잡으려다 처가상관 대운다. 요렇게 될 수 있지만 다 알아먹는데 뭐 중요하지 네, 않아. 맞아요. 끝까지 함께하기. 네. 우리 다 알아들어. 근데 그렇긴 한데 실제로는 저는 이런 상황들이라고 봐요. 이제 지금 그 김웅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도 마찬가지거든요. 김웅이 윤석열하고 사이가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고 김웅이 무슨 검사 내전인가 책 써가지고 주목받고 있다가 한참 지금 조국 장관 때리고 하던 그 상황에 김웅이 검찰을 나올 때 윤석열 만나고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 과정에서 김웅이라고 하는 어떤 그 메신저를 하나 정치권에 박아놓고 바로 그렇게 직통으로 쐈을 가능성 뭐 그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아니 그때는 그렇게 다들 생각했죠. 그래서 김웅이 유승민 캠프로 갔을 때 다 의아해했죠. 왜 윤석열 캠프로 안 가지? 네, 그랬었죠. 네.
그러면 지금 김웅 자체는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할까 이런 궁금증도 좀 있어요. 어차피 물타기 할 것 같긴 한데. 이분은 약간 본질이 횡설수설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기자회견도 횡설수설인 것 같고. 그런데 이분이 머리 좋은 분인데 그냥 행동한 건 아니에요. 손자병법에 따라서 했어요. 우선 무슨 일이 터지면 36개. 일단 피하고 도망가 있었던 거고요. 네. 그리고는 나와서 한 게 헷갈리기, 이간책 이런 거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웬만할 때 쓰는 거죠. 지금은 뭐 여당의 공작이다 이런 거 하나도 안 통해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누군데 드라마의 주인공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웅, 조선 쪽 출신 이진동, 그리고 윤석열의 최측근이었던 손준성인데 무슨 민주당의 공작일 여지가 있습니까? 예. 우리가 그 윤석열의 사태 때 이 조연들 정말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한동훈 있었고 네. 김웅 있었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한동훈 씨는 조연인 줄 우리 알았는데 동훈이라고 하세요. 애정을 좀 담아서 좀 꾸짖어 주십시오. 근데 그분은 조연인 줄 알았는데 숨겨진 주연 이렇게 되는 건 거죠. 그렇죠, 그렇죠. 거의 신스틸러 성을 가진 몇 번 등장하진 않지만 사실상 주인공. 그 김웅이 이제 정치계로 나오면서 당시 법무연수원 교수였거든요. 사표를 던지면서 뭐라 그랬는지 한번 볼까요? 사기 검찰 개혁은 거대한 사기극이다. 목적지는 중국식 공화국가다. 얘도 내가 봤을 때 검사놈들 정치시키면 안 되는 게 검사놈들이 정치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황교안처럼 음모론에 빠져갖고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한국이 목적지가 중국식 공화국가야? 검찰 개혁이 거대한 사기극이야. 이런 애예요. 수준이 솔직히 말해서 우리 웅이가. 저분이 정치 입문한 목적을 뭐라 그랬냐면요. 사기 카르텔을 폭로하겠다고. 그 상층부 사기 카르텔을 폭로하겠다였어요. 그걸 깨겠다는 거였어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검찰 카르텔 이번에 깨지겠네 어떻게 보면. 네. 그 김웅은 지금 누구한테 받았는지 그때 자체가 거의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서 이제 뭐 최광욱 의원의 공소장은 내가 안 썼다. 그러니까 너무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김웅의 입만 지켜볼 텐데 내가 봤을 때는 이제 물타기 하면서 그게 누가 봐도 위법성이 보이잖아요. 방폭파 뭐 이런 식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이거를 밖으로 터뜨린 사람이 누구다라고 공개함으로써 이 사람 자체가 여권의 공작이라는 뉘앙스만 준 채 이 사건 유야무야 시키려고 하는 의도 보일 것이다. 의도이고요. 이 사람이 법적인 책임, 형사법적 자기 책임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리고 윤석열은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처음부터. 이게 재판이 진행될 때 김웅 같은 사람이 증인이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증인의 발언은 횡설수설하고 왔다 갔다 해서 증거로서의 신빙성을 못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웅이 하고 있는 지금 행동은 그냥 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를 겨냥한 포석에 따라 자기로서는 머리 엄청 굴리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잔대가리라고 하는데 실제로 윤석열 쪽에서는 굉장히 불편한가 봐요. 김웅의 이런 당연하죠. 행동들이. 이제 윤석열 입장에서도 좀 나갈 때 내가 직접 차도 마셔주고 그랬는데 좀 건방진 새끼 저게 내용까지 나오더니. 해명 자체가 김웅 입장에서는 형사처벌 안 받겠다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누가 터뜨렸으니까. 자기만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애매모호 횡설수설하고 있는데 윤석열 캠프 입장에서는 김웅이 이제 뭐 새로운 보수당 뭐 이쪽으로 입당하면서 유승민 개가 되다 보니까 또 윤석열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입장이 좀 돼버린 이런 상황이라서 이 김웅, 그다음에 손준성, 윤석열 그 뒤에 숨어 있는 한동훈, 김건희까지 여기 다 그 카르텔로 다 엮여져 있는데 사실은 김웅의 지금 현재 위치는 쭉정이에 가까운 거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저 행동은 다 나름 법적 계산으로 하는 거예요. 고발이 이쪽에서 됐을 때 이쪽으로 됐을 때 자기 위치를 고려해서 다 방어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두고 보면 뻔히 드러날 거예요. 그런데 그게 검사라서 그래요. 검사라서 법적인 게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우리는 대선을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제 윤석열 후보도 검찰총장만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계산을 하게 된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 전 총장에겐 악재인 거예요. 틀림없이.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불편하죠. 아주 많이. 대선 주자한테는 예. 예를 들면 국민의힘 부류의 당들이 지난 몇 년 동안 그 물타기 하다가 망한 거예요. 뭐냐. 뭐만 했다 하면 뭐 정치보복이라고 하고 막 적폐수사 다 그런 거였잖아요. 윤석열은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추미애나 문재인 정부에 또는 민주당이 나를 엮으려고 한다. 뭐 공작을 자주 한 사람들이 그것도 얘기한다.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말을 믿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이건 의식하고 할 필요 없는 거죠. 나머지 일반 상식 가진 사람들이 보기에 윤석열 정말 지랄했구나. 너 양아치구나. 요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논박이 되기 시작하면 윤석열한테 선뜻 손이 못 가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출마 선언문, 정치 입문 선언문에서 한 얘기가 뭐예요? 문재인 정부가 불공정하다,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나는 공정이 화신이고 어쩌고잖아요. 그런데 이 첫 고발장을 보면 지키고자 하는 게 국민입니까? 법적 예. 정의입니까? 아내하고 최은순 장모하고 최측근이잖아요. 그 고발장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런 고발장이 나온 것 자체가 정치인 윤석열에게는 큰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그럼요. 거죠. 정치 행위로 봤을 때는 공정 혼자 공정한 척 하더니 장모에 대해서만은 안 공정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한 거고 아내도 유지 논문 나왔을 때도 아차 국민대는 왜 이렇게 조용하지? 9월 초에 나오기로 했는데 빨리 내세요 국민대. 예. 그리고 그랬죠. 그리고 이번 고발장이 마치 기록으로 그게 이제 화면에 말로 나온 거 그다음에 기록으로 검찰이 이런 고발장을 쓸 개연성이 있네라는 게 기록으로 자기 가족을 위해서 검찰권을 사유했다라고 뉴스버스 기자가 당당하게 주장하던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타격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대선에서는 최대의 약재가 약재죠. 왜냐하면 이회창 김대엽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저쪽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김대엽이 공작을 했다고 칩시다. 그렇더라도 이회창 후보의 두 아들이 한 명만 군대 갔어도 이회창은 대통령 됐어요. 둘 다 안 갔잖아.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대쪽 이회창, 공정 이회창의 두 아들이 다 군대 안 갔어. 예. 그걸로 그분 끝난 거거든요.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법적 공정, 검찰의 독립, 중립하다가 보니까 국민의힘에 갔어. 50% 사실 속으로 무너졌고요. 그리고 이번에 가족을 위해서 검찰권을 사유화해? 네. 이런 기록이 나와? 그럼 무너지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렇죠, 이 부분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예. 아, 근데 검찰총장 직위를 이용해서 자기 부인과 장모 지키려고 이지랄 했단 말이야? 이게 나중에 장모 법정 구속된 건이랑 다 같이 버무려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쌓이고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관전 포인트는 김웅이 뭐라고 하느냐가 첫 번째일 거고요. 그 다음에 손준성하고 윤석열의 관계는 밝혀지기 힘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다만 손준성이 다 짊어지고 가느냐, 뭔가 이상하게 남기느냐인데 앞으로 관전 포인트는 형사적으로 보면 안 되고 정치적으로 봐야 된다. 윤석열이 설사 몰랐다고 할지라도 가정이긴 합니다만 할지라도 윤석열의 책임하에 다 들어있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검찰 개혁으로 가는 것이고 윤석열은 역대 최악의 검찰총장이었다까지 우리가 결론 내려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 잡고 대라고 하는 거 이런 거예요. 김기춘 전 실장이요. 사람들을 만나서 공작할 때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종이에다가 메모를 해서 보여준대요. 그리고 알았나? 그리고 또 보여준대요. 그리고 태워버린대요. 김기춘 전 실장이. 이 증언을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 당한 사람에게. 박정희가요 자기 정적들 제거할 때 뭐 김영욱을 이렇게 닭장에 뭐 갈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때 각하 내가 처리하겠습니다 하면은 고개 끄덕입니까? 듣고만 있지. 그러면 그게 긍정이에요. 자기 책임 피하려고 하는 짓거리거든. 근데 그래서 그거는 묵시적 긍정. 예. 그러니까 저도 짧게만 얘기하고 싶은 게 요즘 이제 길게 하세요. 현대사를 공부하다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게 이미 오래전에 진보 진영에서 대한민국의 보수를 많이 지적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수의 철학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치하다가는 결국에는 그 보수는 괴멸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가 수십 년 전부터 계속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안기부식으로 지금 저쪽에서 검찰에서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아직까지도 그 프레임 전환하려는 그런 어설픈 네. 시도들이 반복되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진짜 보수라는 사람들이 그냥 당장이 눈앞에 있는 이익만 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망해가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되게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웅 씨 어떻게 말할지 궁금하네요.